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오늘은 이 설계 직무에 관해서 설계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주제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건설 분야 전기 직렬이기 때문에 전기 설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췄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공종, 뭐 기계 배관, 뭐 다른 공종이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설계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또 건설사, 플랜트, 건설사 말고 또 단종사가 있죠. 단종사보다는 건설사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렇지만 단종사와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플랜트와 뭐 건축, 인프라, 산풀 다른 분야들이 있지만 이쪽보다는 플랜트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렇다고 뭐 설계가 다른 분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 인프라 산풀은 제가 경험해 본 분야도 있지만 좀 더 간소화됐다 설계가 플랜트가 좀 더 빡세다 빡센 만큼 좀 더 복잡하고 체계적이다 그렇습니다. 플랜트 쪽이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보시더라도 전기 설계는 아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취직을 하면은 설계 직무로 취직하더라도 설계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 회사 내부의 일도 있을 것이고, 뭐 기획 업무도 있고, 뭐 여러 공통 업무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가면은. 그치만 오늘은 순수하게 본업, 전기 설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건설사 프로젝트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발주처는 이렇게 감리와 시공사에 발주를 주고 또 시공사는 이렇게 단종사와 또 제야도를 거치고 이런 관계를 알아봤는데 설계에 국한돼서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이제 감리 쪽에서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받은 감리가 총괄 설계를 감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사는 설계에 대한 검토를 감리에게 의뢰를 하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승인을 받아야지 그 승인된 도서로 시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공. 중요합니다. 승인을 안 받고 시공을 못 합니다. 도서가 이렇게 됐으니 이 도서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 승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막 이렇게 막 도면들 막 제출해요. 그러면 감리가 뭐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발주를 하는 단계부터 우리는 이러이러한 다큐먼트를 제출하겠다고 리스트를 종건사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다큐멘트 리스트를. 그거를 우리는 실무에서는 성과품. 많이 들어보셨죠? 성과품이라고 합니다. 성과품. 이 성과품 리스트를 감리에 제출하면 감리나 발주처에서는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혹은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추가를 하시죠. 뭐 이런 여러 의견들을 해서 서로 조율을 해서 성과품 리스트를 최종 확정하게 되고 그 리스트로 인해서 최종 설계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이 성과품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사 기간 시공 전에 이 성과품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건설사의 설계 직무는 결국에는 이 성과품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최종 포커싱이 맞춰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과품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보다 실무적으로 현직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설사와 단종사의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지죠. 이 협력 관계 이 사이에서 이제 성과품들이 창출되게 되고 이 성과품은 또한 시공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다 현실성이 높은 실효성이 높은 성과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 성과품은 바로
감리와 발주처 하나로 보겠습니다. 감리 발주처는 뭐 하나로 보고 이 감리와 발주처에서 이 성과품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프로발 승인을 하든지 혹은 리젝트 거절을 하든지 뭐 어프로블 위드 코멘트 뭐 코멘트를 줘서 다시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의견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의견들을 주죠. 그러면 건설사는 이 의견들을 받아서 성과품을 좀 더 보완시켜서 업시키고 좀 더 개선된 성과품을 마련해서 결국에는 이 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성과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과품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정도 있고, 자, 많죠? 여러분, 그 설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죠? 야, 너 도면 그리지? 이거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도면 그리지. 도면 그린 거 맞습니다. 도면 여기 드로잉 써 있죠? 도면 그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도면 외에도 이렇게 계산서, 스케줄, 리스트 혹은 또 스펙이라든지 RFQ, 구매 사양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서. 계산서란 무엇이냐?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면에 기입되는 케이블의 사이즈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비상 비상발전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용량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계산서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량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전기공학으로 정기적으로 뭔가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또 국제 코드를 보고 또 프로젝트 스펙을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이 도면과 물량의 근간이 되는 작업이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좀 몇 가지 보면 릴레이 코디네이션, 우리 보호계정기 정정, 보호계정기 협조 많이 들어보셨죠? 보호계정기라는 말, 계정기에 정정하는 레포트, 그리고 단락전류 계산서 너무 많이 들어보죠. 전기인들이라면 뭐 단락전류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계산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 조도 계산서 조도 계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리룩스라는 프로그램 혹은 뭐 다이얼룩스라든지 옛날에 수작업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다 하죠. 이런 프로그램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스케줄이나 리스트를 보면은 케이블 스케줄 그리고 로드 리스트 별표 로드 리스트가 이 모든 성과품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전기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협업. 기계, 공정, 공조, 소방, 개장, 각 전기 부하를 쓰는 공정들로부터 이 부하의 리스트를 취합을 해서 이런 로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리스트를 근간으로 변압기 계산도 하고 케이블 사이징도 하고 다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종건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협업. 저는 이 협업이 종건사 전기 설계, 뭐 다른 설계도 마찬가지고 협업이 진수다. 저기 뭐 업무의 진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구매 사양서. 우리가 하다못해 뭐 선풍기를 하나 사더라도 선풍기가 요새 뭐 무선도 있죠. 무선인지 유선인지 혹은 리모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양을 다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양을 전장품에 대한 사양을 기입한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매팀에 넘겨줘서 구매팀에서는 벤더에 뿌리고 벤더에서는 이런 사양에 맞춰서 쿼테이션 즉 견적서를 제출해서 금액을 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 기술적인 자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잘 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못 써서 뭐 징계받은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중요합니다. RFQ. 그리고 이 RFQ에 첨부되기 위한 스펙들이라든지
또 이 스펙이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 회사는 도면을 이 스펙에 따라서 그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스펙에 따라서 진행되겠습니다. 최소한 전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공정도 당연히 있겠죠. 건축도 스펙이 있고, 뭐 기계도 스펙이 있고, 다 스펙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게 바로 스펙입니다. 이 RFQ에 들어가는 스펙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스펙만 빼서 쓴 다음에 이 스펙을 첨부하게 됩니다. 보통. 어태치먼트로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면 뭐 몇 개 안 돼 보이죠? 이 도면 하나당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싱글라인만 예로 들면은 뭐 적게는 뭐 10장, 많게는 50장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 하나당 이 정도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도면의 매수 하나당 보면은 이, 이 지금 몇 개 항목이죠? 얼추 뭐 열 몇 개인데 최소한 3, 400장 프로젝트 하나를 하게 되면은 플랜트 프로젝트 하나 하게 되면 3, 400장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엄청나죠, 양이? 여기 적혀 있는 성과품들이 모든 성과품은 아닙니다. 제가 뭐 기억나는 한에서 뭐 간략하게 열거를 한 거고 이보다 더 많은 성과품 혹은 이보다 더 적은 성과품이 제출될 때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항목들을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단종사와 어떤 관계를 갖냐? 요것도 잠깐 언급을 하면은 이런 스터디 성과품들 이거 종건사에서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전기 설계에서. 이런 경우 주로 단종사에 외주를 합니다. 단종사에 실력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종건사에서 좀 잘 못합니다. 이런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쉽게 합니다. 뭐 최소한 저는 이 정도는 다 만들고 넘어갑니다. 제가. 다만 여기 이제 이 정도. 이건 너무 스페셜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식이랑 히팅이랑 이런 것도 외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종건사가 하기도 하고 단종사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은 종건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외주 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구매에 관한 부분은 종건사 전기 설계 엔지니어가 직접 하는 게 맞다. 그것도 주니어가 아니라 시니어급에서. 시니어급 최소. 못해도 5에서 7년급 이상의 좀 엔지니어들이 해줘야지 무리가 없지. 한 3년 미만 엔지니어에게 시키면은 시킨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알려주고 시켜야지. 그냥 해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도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이 캐드로 대부분 하는데 이거는 단종사의 캐드의 고수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단종사에 거의 뭐 100% 많이 의존합니다. 대신 종건사 직원들은 이러이러하게 그려달라 하고 가이드를 제공하게 되죠. 가이드를. 이 가이드는 어떻게 나오냐? 이 스펙이랑 계산서 이걸 토대로 이제 가이드를 단종사에 제공하고 단종사에서 또 이 가이드와 협의를 하게 되고 이게 맞나요? 하면서 이런 협의를 하게 되고 이런 전문 지식들이 결합해서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총 종건사와 단종사의 관계를 가지면서 나오는 성과품들인데 그러면 한번 주요한 것만 몇 가지 좀 이왕 제가 실무적으로 확실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케이블 사이징 칼큘레이션. 이거 실제 여러분 이거 모 프로젝트에 제출된 겁니다. 승인 받은 거고. 여러분 이제 지금 뭐 학생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런 자료들 이제 실제로 제출된 거고 승인 받은 겁니다. 자, 우선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코드에 따라서 하겠다. 국제 코드에 따라서 영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진 않아도 최소한 해석은 해야 됩니다. 이런 코드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뭐 이 각 코드에서 이런 팩터를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전압 강화라든지 단락 전류 값이라든지 허용 포설 개수 이런 것들을 전부 적용해서 케이블 사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시스템 스터디 항목들 이런 것들은 보통 이탭이라든지 또 파워 툴즈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가장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게 이탭이기 때문에 이탭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단락전류 값입니다. 이런 단락전류라든지 이런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 수계산 못합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수계산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어렵기도 어렵지만 그 수계산 하는 분은 한 프로젝트 한 내내 수계산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탭이라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도 단종사, 뭐, 종건사에서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종사에 많이 의존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펙. 저는 지금 모터 스펙을 갖고 왔는데, 이거 회사에 따라서 모터를 기계에서 쓰는 분야도 있지만, 전기에서 쓰는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기에서. 펌프 같은 경우는 기계에서 100% 쓰는데, 이제 모터만 쓰는 경우에는 전기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기 엔지니어는 이런 프로젝트 스펙도 숙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도, 뭐 프레임이라든지 뭐 이런 기계적인 약간의 기계 섞인 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냐?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게 케이블 스케줄인데, 케이블 스케줄이 뭐냐? 바로 이런 예를 들어서 이 펌프에 들어가는 케이블이 FCV 3코어 50스퀘 뭐 이런 케이블이 몇 미터 277미터고 여기에 쓰이는 컨트롤은 뭐 DI에서는 뭐 4코어짜리 2.5스퀘어 뭐 AI 뭐 EXD 스탑 신호로는 있고 이런 일련의 케이블들을 전부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케이블 스케줄 정리하게 되면은 와, 이거는 뭐 좀 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체감곤도 낼 수 있어요. 이걸로. 진짜 좀 과장 섞으면 작은 책 하나 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케이블 스케줄. 여기 뭐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당시 발주처가 요구한 대로 여기 이건 트레이 몇 번, 뭐 덕트뱅크 몇 번, 트렌치 몇 번, 덕트뱅크 몇 번 이렇게 각 루트를 써주고 이 각 루트마다 몇 미터씩 잡아먹냐 케이블들이 이런 일련의 노가다 일도 해야 됩니다. 전기 설계는. 귀찮죠? 힘들죠? 이런 거 하느라 야근합니다. 야근. 뭐 12시 막 새벽 1시까지 이거 캐드로 일일이 하나하나 찍어보고 전체 계산해서 또 합계해보고 합계 안 맞으면 이거 왜 안 맞는 거야 뭐 난리 납니다. 이거 하는 할 때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예. 그리고 이 싱글라인 다이어그램 여러분 뭐 학교 다니실 때나 기사 공부하실 때 싱글라인 다이어그램 뭐 간략하게 많이 봤죠. 뭐 특히 뭐 우리 뭐 Y 델타 기동 표기된 뭐 그런 시퀀스 도면이라든지 시퀀스 도면 따로 있습니다. 여러 도면들을 많이 보셨을 테지만 실제 이제 회사에 입사하셔서 전기 설계를 하시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이게 뭔지 해석할 수 있고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본인이 그리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알고 그리려면은 사실 최소 경력 10년 이상 10년이어도 사실 뭐 전체 다 의미 정확히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우리의 모든 성과품들의 총 전기 성과품의 집합체가 바로 이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이다. 단선도다.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서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제가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화공 쪽에서 많이 다루는 방폭 도면입니다. 방폭. 요거는 이제 존2의 방폭 범위를 좀 선정해 놓은 건데 이거 방폭 에어리어, 방폭 범위가 4.5m라는 거 표기해 놓은 거고 이런 방폭 도면도 이제 그리게 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워 와이어링 도면. 파워 와이어링 도면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부하가 있으면은 부하까지 케이블 루트는 어떻게 해줄 것이고 이 케이블은 무슨 사이즈 쓸 것인지 이 무슨 사이즈 쓸 것인지는 아까 했던 우리 이 케이블 계산서 통해서 나왔죠.
케이블 계산서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서의 정보들이 다 기입되게 되고, 설계자가 케이블을 이쪽으로 뺄 수 있나? 이렇게 빼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파워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 많이 보셨겠죠? 라이팅 도면, 조명 도면입니다. 리셉터클이랑 조도 계산을 해서 조명 배치를 하게 됩니다. 즉 조도 계산을 선행으로 해서 이 에어리어에는 몇 룩스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200룩스다. 200룩스가 되면은 필요하면은 200룩스에 맞는 조명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케이블을 와이어링을 하는 도면 와이어링을 하고 뭐 여기 정션 박스도 쓰고 판넬까지 연결시켜주는 이런 도면도 그리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별표한 이건 뭐 10개 해도 뭐 사실 10개 해도 뭐 무리가 없는 물량입니다, 물량. 물량, BOM, 비로 메터리얼 혹은 BM, 뭐 내역서. 내역서는 이제 돈까지 포함된 거. 여러 의미로 쓰이는 가장 중요한 설계의 핵심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사실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 이런 도면 그리고 계산서 만들고 이런 작업들 왜 하나요? 결국엔 시공 잘하라고 하는 거죠. 시공 잘하라고. 시공 잘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물량이 잘 나와야 되겠죠. 물량이. 도면 기껏 잘 그렸는데 케이블이 100m가 필요한데 50m밖에 공급을 안 해줬어. 난리 나는 거죠. 이러면 뭐 설계 일단 물량 빵꾸 하나 나면은 1순위로 욕먹는 게 설계입니다. 설계. 욕만 먹으면 괜찮습니다. 진짜 뭐 자존심 아 온갖 치욕은 다 당합니다. 어쨌든 물량 빵꾸 나면은 어 참 어쨌든 더 이상 뭐 말을 안 하겠지만 물량 빵꾸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뭐 국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전력회복 이렇게 써놨는데 해외 물량 뽑을 땐 또 다릅니다. 해외 물량이 사실 좀 더 제 경험상은 해외 물량이 더 쉽습니다. 국내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 제가 뭐 부지기수로 경험을 해봤지만 해외 물량이 스펙 파악이 어렵지 국내 물량만큼 까다롭고 좀 지저분하다면 지저분하게 뽑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노무비까지 따로 요청하고 뭐 여기 뭐 잡자재 하나하나 싹 요청하는 경우가 국내에서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물량 뽑는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업무까지 전기 설계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전기 설계 실제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요런 성과품과 요런 성과품들을 이제 보시면서 좀 전기 설계 업무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사실 전기 설계 업무 말고도 뭐 여러 업무가 있지만 오늘은 전기 설계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이 성과품 하나하나 만드는 데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굳이 설계직이 아니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다 드려봤자 사실 큰 도움도 안 됩니다.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아실 필요도 없고 이 정도 업무들을 하는구나. 그래, 너희 고생한다. 단순히 캐드만 하거나 저기 뭐 도면만 보고 이런 업무 하는 건 아니구나.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은 뭐 전기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뭐 이 정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건전 모임의 동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